지난 시간에 이어 처절한 정원 2부를 시작합니다. 작가는 미셀 깽이며 문학세계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어느 화창한 일요일에 아버지와 삼촌은 최고로 멋을 내고 넥타이까지 메고서 자기들 대신 죽은 정기공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정기공의 아내 리꼴이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와 삼촌은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아서 입을 꽉 다문 채 바보같이 서 있었습니다. 리꼴은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와 삼촌을 두 팔로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은 그날 내내 니꼴의 집에서 장작을 패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삼촌은 둘 다 니꼴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으므로 가스동 삼촌이 니꼴과 결혼했습니다. 질문입니다. 기차역 폭파 사건 이후 두 가지 사건이 아버지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각각의 사건이 아버지 삶을 왜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마침내 주인공인 나는 아버지가 훈장을 받아야 할 만큼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품위 있는 방법으로 인류가 진 빚을 갚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모자를 벗어들고 가장 겸손하게 인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왜 어릿광대 노릇을 하는 것이 품위 있는 방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고의가 아닌 잘못에도 변명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사람. 괴물 같은 집단의 잘못을 홀로 사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 이 책에는 비장하고 가슴 저미는 사랑이 있고 평생의 속죄가 있으며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정들이 소용돌이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속죄하려 했던 인류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생명과 존엄을 속속들이 파괴하는 폭력, 바로 전쟁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와 삼촌은 레지스탕스에 들어갔고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기차역 변압기를 폭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은 마치 무도회에 춤추러 가는 것 마냥 변압기를 폭파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자신들 때문에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아마도 아버지는 인류의 죄에서 자신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으로 왜 어릿광대 공연을 선택했을까요? 아버지와 삼촌이 인질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을 지키고 있던 독일군 보초병 비키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바보 같은 마임으로 웃음을 주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들이 풀려났을 때 보초병 비키는 자신이 전직 어릿광대라고 소개합니다.
비키는 인류의 죄에 가담하고 있는 자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어릿광대로 갚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나의 아버지가 인류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 어릿광대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비키의 본을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연결지어 생각해 봅시다. 누가 먼저 죽을지 선택하라는 소대장의 말은 왜 반인륜적이었을까요? 보초병 비키는 다른 사람의 죽음의 순서를 결정하는 제비뽑기를 왜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서 구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과 우리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건과 상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는 없지만 당면한 그 사건과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대한 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도 그에 맞서는 엄청난 힘입니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 덮쳐오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용감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존엄한 이유입니다. 선하고 용감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인륜적이라면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에 대해서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유대인 학살로 재판에 불려온 전쟁 범죄자들이 자신은 명령에 따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겁하고 악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악한 것을 수행할지 말지는 그 개인의 자유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직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변압기 폭발 사고로 죽어가던 정기공은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죽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내어놓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올바른 결단을 내리고 악한 명령에 굴복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질로 잡혀간 네 사람 중에 변압기 폭파범인 아버지와 삼촌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그들을 위해서 범인이라고 자수를 했을까요? 이 네 사람은 자기 대신 타인의 목숨을 먼저 내놓기 위해 제비뽑기까지 하려 했는데 도대체 누가 그들을 위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목숨을 내놓은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용감하고도 자유로운 결단을 내린 정기공임이 밝혀졌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질문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기차역 폭파 사건 이후 두 가지 사건이 아버지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각각의 사건이 아버지의 삶을 왜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첫 번째 사건은 인질로 잡혔을 때 독일군 보초 비키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인질로 잡혀온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바보 같은 어릿광대 짓으로 인질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노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버지와 삼촌이 일으킨 변압기 폭발로 인해 죽음에 이른 정기공이 오히려 아버지와 삼촌의 목숨을 구해준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웃음을 선사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어릿광대 일에 평생을 바칩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왜 어릿광대 노릇을 하는 것이 품위 있는 방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웃게 하고 행복으로 충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